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가 맞다고 판단한 건데요. 특히 재판부는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라며 기존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일부 수용했습니다. 이재용 대표는 성수동에서 쏘아올린 홀씨로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성수동에서 쏘아올린 홀씨가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만 구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피하고 싶은 공이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이번 결과가 이 대표가 말한 따뜻한 세상이 아닌 황량한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도 이 대표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경제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기업은 물론 삼성입니다. 여러 정치, 사회적인 사건 속에서의 삼성은 분명 꼬집어 볼 부분이 있는 기업이지만 또 세계 속에서 삼성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입니다. 저만 이렇게 삼성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갖는 걸까요? 삼성에서 새로 나온 핸드폰이 대박 조짐을 보인답니다. 이호훈 IT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삼성전자가 휴대폰 시장에서 올해 야심작 2개를 선보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갤럭시 S20, S20이라고 있는 거 맞습니까? S20, S20, S20 다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보통 네. S20이라고 많이 부르세요. S20, 갤럭시 Z 플립. 예. 맞습니까? 예, 갤럭시 Z 플립입니다. 플립 네. Z 아닙니다. 자, 일단 2개가 지금 외형면으로도 확 다른데 제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흔히 보시는 그런 갤럭시 시리즈의 외형을 가진 그런 폰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말로 이 외형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요. 이 프로세서는 이제 당연히 가장 빠른 걸 썼고요. 램 용량이 늘어나서 한 12GB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네. 가장 특징적인 건 역시 이제 카메라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S20, 20 플러스, 20 울트라 이 세 가지 종류로 나왔거든요. 울트라. 예. 네. 근데 이 S20, 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줌으로 한 최대 10배 에서 한 50배까지, 30배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와. 예, S20 울트라 같은 경우가 줌으로 최대 100배 줌까지 이제 쓸 수 있다. 줌을 100배, 핸드폰 카메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근데 화질은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이 갤럭시 S20 시리즈는 한 10배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한 30배 정도 줌을 쓸 수 있구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다는 거. 예. 가격대는 물론 비싸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모조리 다 5G 폰으로만 나오기 때문에요. 120만 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60만 원대까지 있습니다. 120만 원에서 160만 원대. 근데 네. 사실 신형 핸드폰들 다 이 정도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비싸진 않나요? 아니요, 보통은 저희가 한 개의 가격이 $999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아이폰 10이 나오면서 이 $999를 이제 넘기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비싸다. 애플이 너무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삼성은 최저 폰을 $999로 붙잡고요. 이제 모든 걸 지금 다 100만 원 이상으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전 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가격은 5G 폰에 비하면 크게 인상된 건 아닌데요. 이 LTE 폰에 비하면 한 20% 이상 한꺼번에 인상시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늘 구형, 예. 가장 싼 핸드폰을 새로 그렇죠. 구입하기 때문에 신형 핸드폰 가격을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비싼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톰
브라운 에디션이 뭡니까? 톰 브라운 에디션은 제가 지금 갤럭시 Z 플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 드렸었는데요. 네. 이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한 6.7인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위아래로 접을 수 있는 거 지금은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는데 대신에 이 톰 브라운 에디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브랜드인데요. 뭐랄까 포멀한 슈트를 기반으로 하면서 약간 좀 혁신적으로 재치 있게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좀 전 세계 브랜드 쪽에 이 슈트계에 약간 혁신의 붐을 불고 슈트계에 네.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랑 지금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개의 약간 색이 다른 줄이 들어간 이 톰 브라운 특유 마크가 있습니다. 이 마크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이제 팔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디자인된 걸 한번 봤는데 굉장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회색 빛깔에다가 마크 달고 거기에다가 뭐 갤럭시 기어나 아니면 갤럭시 버즈 같은 다른 액세서리까지 다 끼워서 가격은 한 100만 원 더 붙여가지고요. 네. 그 세 줄 들어갔는데 100만 원 더 붙였어요? 거기다 이제 뭐 다른 것도 끼워주니까 시계도 끼워주고 이제 뭐 이어폰도 끼워주는데 네. 100만 원이 더 올라가고 이제 한정판으로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부잘알 브랜드를 잘 아는 우리 정상님 작가가 밖에서 이 톰 브라운 슈트는 500만 원 이하가 없답니다. 그렇죠. 500만 원. 저도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들어도 못 봤어요. 네. 네. 근데 500만 원 이하의 슈트가 없는 톰 브라운과 이 갤럭시 Z 플립이 만났으니 가격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260만 원대. 그런데도 문의 전화가 1000통씩 온다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일단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기왕 160만 원짜리 살 거면 차라리 260만 원짜리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게 한 260만 원에 내가 이걸 사도 바로 몇십만 원 정도를 더 덧붙여서 파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미티드라서요. 예, 워낙 한정판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이 중고거래에서 이런 한정판 새거 거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리고 난 이걸 꼭 가져야겠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한 100만 원까지 더 붙여서 파실 수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핸드폰이 예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지만 생각해보면 핸드폰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제 아이들보다 더 저랑 같이 있는 기계니까 예쁜 그렇습니다. 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단순히 자기 만족도 있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준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원래 약간은 뭐 사칠 수도 있고 허용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들고 다닌 사람이야 라고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돈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사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또 삼성이 또 새로운 모델도 개발하고 하니까요. 사실은 앞서 삼성 폴더블 폰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단 말이에요. 네,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폭발적이라던데. 이번에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일단 갤럭시 S 폴더 같은 갤럭시 이제 폴더 같은 경우는 전에 나왔을 때요. 1년 전에 나왔을 때 처음에 리뷰어들한테 먼저 지급이 됐는데 굉장히 리뷰를 하다 보니까 깨지기도 하고 금도 가고 이래가지고 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1년이 좀 지났고요. 그리고 리뷰어들한테 이미 배포가 된 상황이었는데 큰 문제가 좀 없었고 거기에 더해서 갤럭시 Z 이제 폴더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있는 생산한 만큼은 다 팔아버린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아무래도 좀 처음에는 소수만 좀 많이 공급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에 따른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폴더블이 LG 거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접었죠. 가로로 접었죠.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삼성 갤럭시 플립이 폴더가 양옆책처럼 접었는데 이번 거는 이번에 나온 거는 그 컴팩트처럼 화장품 컴팩트처럼 옛날에 저희들 접던 이 폴드폰 있잖아요. 그것처럼 위아래로 접는 형태입니다. 이게 좋은 건가요? 더 편한 거예요? 평이 좀 엇갈려서요. 보통 이제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자 수첩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 제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가 펼쳐놓으면 딱 그 기자 수첩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손 한 손에 잡고 쓸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들고 다닐 때는 딱 접어가지고 이제 잘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죠. 들고 다니기에는 이제 굉장히 편한 편이고 반면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요, 이거 단순히 접는 게 전부인데, 이거 가지고 몇십만 원을 더 줘야 되느냐.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딱 달라붙는 스타일의 옷을 많이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걸 넣으면 너무 이게 여기만 툭 튀어나오지 않겠냐. 예, 남자분들은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예, 남자분들은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니까. 가방을 안 가지고 다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삼성도 주로 이건 좀 여성분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 여성분들한테 많이 선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성분들한테 많이 선물을 할까요? 남성들이? 저한테 선물 안 할 것 같아요. 저한테는 확실하게 선물 안 할 거고 저도 선물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선물 안 할 거예요? 이거는 되게 말씀 잘하셔야 돼요. IT 컬럼니스트가 선물 안 할 거라고. 줄 사람이 없는. 그 문제는 어떻게 삼성이 해결해 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줄 사람이 없는 거. 예. 알겠습니다. 슬픕니다. 있으면 선물할 만합니까? 그렇게 여심을 흔들 만한 물건입니까? 아마 받고 싶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건 사실이고 이거를 그 가방에다 넣고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물건인 거는 이제 사실이긴 한데요. 제가 여성이 아니어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6645님이 핸드폰 플러스 전자시계 플러스 무선 이어폰이 260만 원? 저는 그냥 스티커 사다가 핸드폰에 붙여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사실 대중적인 거는 아니죠. 이 가격 자체가. 네, 그렇죠. 하지만 하나의 기술의 진화고 또 이거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또 이번에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을지도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저희 경제 입장에서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생경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예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접었다 폈다 할 때 이 내구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이거는 검증이 좀 됐습니까? 일단은 이번 같은 경우는 리뷰 기간을 굉장히 좀 길게 잡았었기 때문에요. 네. 판매되기 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내구성이 전에 있었던 이 폴더보다는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제품을 보시면 딱 열었을 때 가운데 접는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긴 합니다. 예전처럼 딱 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접는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구성 때문인 거죠. 네. 접을다 보니까 네. 그 유리가의 표시가 남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남게 하려면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안 남는 게 더 예쁜데 네. 안 남게 하려면 내구성이 약한 거잖아요. 안 남게 아예 못 만들어요. 그렇게 못 만들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예 못 만들고. 아니 아까는 전에 건 거의 표시가 안 난다고 하셔서. 피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나는 정도로 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표시가 남죠 그것도. 근데 이거는 저번보다 좀 뚜렷해졌다. 오히려 더 뚜렷해졌다. 예.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떨어뜨렸을 때 깨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예전 같은 문제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유튜버가 갤럭시 Z 플립과 모토로라 폴더 프린 레이저의 낙하 실험을 한 영상이 화제라던데. 이거 누가 이겼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모토로라에서 나온 이 레이저 폴더블 같은 경우는 이 갤럭시 Z 플립보다 먼저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났더니 폰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화면이 들뜬다던가 아니면 화면에서 앞에 있는 보호층이랑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층이 분리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드러나는데 이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예쁜 그 케이스는 잘 깨져요. 워낙에 좀 반짝반짝 돼 있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깨지긴 잘 깨지는데 항상 디스플레이 자체는 좀 튼튼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비꼬는 해외 블로거들이 여전히 조롱 섞인 후기를 지금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칼럼니스트가 보기에도 이건 좀 우려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사실 블로거분들이나 해외 리뷰에서 나오는 것들 특히 어떤 조롱 섞인 표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나오고 지금 모든 제품이 장단점이 있지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제품 없으니까요. 다만 이 사기 전에 하나 분명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요.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이쪽 그 화면이 추위에 좀 약합니다. 작년에 메이트 10이 나왔을 때 영하 몇 도 이하에서는 구부리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 메이트 X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가진 폰들에게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추운데 폰을 열었다가 화면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추운 지방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추운 지방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그 영하 내에서 얼음 창고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입하시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운 곳에 사시거나 얼음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안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물건은 일단 예쁘게 나왔고 성능도 여러모로 증명돼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성패를 가를 부분은 역시 이게 5 시장에서 어떤 위력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 예. 아니겠어요? 5G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삼성의 휴대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렸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칼럼니스트님 나오셔서 5G 쓰시는 분들 성불하실 거다. 아직도 성불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여전히 아직도 지금 돌을 계속 승진하고 닦고 계신 계세요. 중입니다. 지금. 예. 그럼 안 되는데요. 네. 성불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생기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럼 이 손은 누가 키워요? 이 현실의 땅을 발을 붙이시고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5G로 각축을 벌이는 회사가 좁게 보면 삼성과 지금 또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 회사로 따지면 삼성이랑 소니 에릭슨, 그다음에 화웨이 이렇게 세 회사 정도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습니다. 삼성, 화웨이, TCL,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죠. 네. 샤오미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비보. 지금 스마트폰, 5G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다 5G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뛰어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시장이 당연히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일 텐데 그러면 원래 매년 2월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신제품 대비 경쟁이 치열한 시기라면서요. 그럼 삼성은 우리가 살펴봤고 아까 말씀하는 다른 경쟁 업체에서는 지금 어떤 제품들을 출시한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요. 원래 네.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이제 MWC 2020이라고. 맞아요. 근데 취소됐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다 발표를 하는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취소가 돼버린 바람에 아직 다들 지금 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들긴 했지만 발표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거 따지면은 일본에서 샤프에서 이 5G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며칠 전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샤오미에서 그 중국 내수용 샤오미 미 10 5G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지금 추가로 발표가 된 상황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언제 발표를 해야 되냐. 안 그래도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다들 지금 언제쯤 이 분위기가 풀려가지고 신제품을 발표해도 좋을까라고 지금 다 서로 떠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삼성 몇 개 꼽아주신 것 중에 화웨이가 들어갔고 화웨이는 지금 사실 미국과 정치적인 것도 지금 걸려 있고 굉장히 크게 걸려 있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심지어 지금 중국의 코로나19 때문에 내수장이 완전히 지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 화웨이는 진짜 설상가상 지금 엎친 데 덮친 격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상하이에 방문했을 때 상하이에 있는 여러 전자상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부족됐던 데가 화웨이였거든요. 근데 화웨이가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라고 봤더니 작년 이 하반기에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였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5G로 어떤 이 내수를 조금 보태려고 했던 상황이 약간 많이 흔들려버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다른 장점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그 사람들이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원격으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인 로봇을 투입한다거나 하는 이쪽으로 뭔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장비랑 이런 부분들을 좀 중국 내부에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겼고요. 다음에 로봇 같은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이 스마트폰 쪽으로는 조금 덜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이요? 있습니다. 예. 네. 자, 중국은 이렇고요. 애플. 그러면 애플과 삼성의 또 경쟁 구도가 양강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애플의 최신 기종과 삼성의 최종 기종 중에 특히 이 카메라 부분이 되게 예민하잖아요. 카메라 싸움의 승자는 누굽니까? 승자를 누구라고 툭 부러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보긴 했었거든요. 했는데 단순하게 카메라로 찍은 화질만 놓고 보자면은 솔직히 갤럭시 S20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결과 보면서 그래도 비싸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S20 쪽이 확실하게 특히 이제 줌으로 당겨서 찍은 사진은 더 나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안에 쓰인 센서가 있는데 이게 필름 크기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이던 약간 좀 작은 필름을 썼다라면 삼성 그거보다 한 4배 정도 큰 필름을 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SNS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네. 색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특히 아이폰만의 그 색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북미 쪽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카메라로 셀카를 많이 찍으세요. 근데 저희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핸드폰으로 다 앱을 씁니다. 네. 네. 뭔가 소다나 몇 가지. 그건 좀 사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 저도 찍어봤는데 눈도 키워주고요. 네. 코도 그걸 보면서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바꾸면 젊어 보이는구나라고 저도 깨달았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로 찍으세요. 저는 안 찍습니다. 원래 안 찍으시겠죠? 저는 진짜 앱 안 쓰고요. 앱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희 유튜브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는 앱 안 쓰니까요, 여러분. 정직한, 김혜민 PD의 얼굴과 우리 출연자들의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막간 이용해서 홍보했고, 그래서요. 예. 앱을 아시아계는 써서. 예, 주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솔직히 아이폰 카메라가 저희가 끄는 그냥 옛날 카메라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냥 사진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더 있는데요. 네. 실제 이 아시아권 분들 앱을 쓰신 분들한테는 별로 그 색감이 큰 의미를 갖지는 않더라고요. 큰 의미를 어차피 사기 치는데. 사기가 아니죠. 사기가 아니죠. 어차피 그 앱으로 조금 꾸미는데 뭐 색감이 큰 필요 없다. 네, 그럼 화질도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화질은 의미가 있죠. 화질은 왜냐하면 의미가 크게 있어요. 찍어야지 미세하게 보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가격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좀 낮아질 수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네. 할부 판매 때문입니다. 할부 판매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격이 높아질 일이 없고요. 할부? 예. 네. 지금 한국과 다르게 다른 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이동통신사에서 아예 팔지 않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최신형 스마트폰을 쓰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동통사에서 이제 약정 할인이나 이 할부를 포함해서 팔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고급 스마트폰을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가격이 올라갈 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올해는 별로 팔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가? 이렇게 높이면? 사람들이 이제 물건 살 때 어느 정도 기준이 된 가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개월 할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은 보통 한 가족에 한 달 수입 정도. 저희가 1년에 한 2,500만 원 정도가 연봉이라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가 이제 12개월 할부로 살 수 있는 이제 최대 한계고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좀 그래도 부담 없이 지를 수 있는 그거거든요. 근데 160만 원 이 정도면은 솔직히 약간 매달 10만 원씩 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이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10만 원 곱하기 12 해야 120만 원 선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이용료까지. 그렇죠. 5G 이용료까지 붙어버리면은 여기 합쳐져가지고 10만 원 넘기면 그때부터는 정말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전 6만 원 안쪽 정도가 제일 적당한 선이고요. 가격을 좀 떨어뜨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신에 갤럭시 S10 같은 경우를 출고가를 낮춰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처음인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판매량은 약간 저가형 스마트폰으로 이제 감당하고 나머지 이제 이득은 약간 비싼 거를 사주시는 분들한테서 좀 더 거두는 이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전에 돈이 많은 분들은 이런 걸 많이 사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저가형 스마트폰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신 이효훈 IT 컬럼니스트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